장화를 신은 고양이. 옛날 한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매일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러나 막내 아들은 방앗간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막내 아들이 열심히 간호하였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만 했어요. 결국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가지기로 하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가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형들이 막내에게 말했어요. 너에게는 고양이를 주겠다. 우리가 정한 일에 불만은 없겠지? 방앗간에서 쫓겨난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안고 걸었어요. 막내 아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뭘 하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고양이가 말했어요.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대신 저에게 숲속을 걷는 데 필요한 장화와 큰 자루를 마련해 주세요. 막내 아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고양이에게 장화와 자루를 사주었어요. 장화를 신은 고양이는 자루를 들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루 안에 맛있는 풀을 넣어 덫을 만들었어요. 고양이는 나무 뒤에서 숨어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토끼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자 고양이는 재빨리 자루를 묶어 토끼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토끼를 가지고 왕이 살고 있는 궁궐로 찾아갔어요. 고양이는 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임금님, 이 토끼는 저의 주인이신 카바라 후장님이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토끼 아닌가? 왕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바라 후작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음 날 아침 고양이는 또 장화를 신고 숲속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자루에 메추라기 2마리가 걸려들었어요. 고양이는 또 성으로 왕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카라바 후장님이 임금님께 메추라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메추라기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카라바 후작에게 내가 무척 고마워한다고 전하게. 고양이는 매일 숲에 가서 짐승들을 잡아다가 모두 왕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카라바 후작이 보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공주와 함께 강가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강으로 갔어요. 주인님, 얼른 옷을 벗고 제가 올 때까지 강물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주인님은 오늘부터 카라바 후작입니다. 아셨지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왕과 공주를 태운 마차가 강가를 지나갔어요. 고양이는 얼른 막내 아들의 낡은 옷을 바위 뒤에 감추었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카라바 후장님이 강에 빠졌어요. 왕은 고양이의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가서 카라바 후작을 구해주어라. 신하들이 막내 아들을 구하는 사이에 고양이가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사실은 주인님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도둑이 옷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딱하게 되었구나. 카라바 후작에게 옷을 갖다 주어라. 왕은 신하에게 명령하여 막내 아들에게 멋진 옷을 가져다 주게 했어요. 어머, 카라바 후장님 정말 멋있어요. 공주도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양이는 일부러 막내 아들을 물속에 들어가게 한 다음 낡은 옷을 바위 뒤에 감춘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자 신이 났어요. 왕은 막내 아들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왕이 탄 마차를 앞질러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밭에서 보리를 베고 있는 농부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곧 임금님의 마차가 이곳을 지나갈 거예요. 만약 임금님이 이 밭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면 카라바 후장님의 것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농부들은 겁이 나서 꼭 그렇게 대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왕을 태운 마차가 보리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왕은 끝도 없이 펼쳐진 보리밭을 보며 농부에게 물었어요. 이 밭은 누구의 것이냐? 네, 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농부는 고양이가 일러준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고양이는 또 마차를 앞질러 이번에는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고양이는 양치기에게도 아까와 같이 말해 놓았어요. 얼마 후 양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임금님은 마차에서 내리더니 양치기에게 물었어요. 저 양떼는 누구의 것이냐? 네, 카라바 후장님의 것입니다. 양치기는 고양이가 시킨 대로 대답했어요. 왕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카라바 후작, 당신은 훌륭한 땅과 좋은 양들을 가지고 있군요. 왕과 공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내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한편 고양이는 무시무시한 마왕이 있는 성으로 갔어요. 마왕은 큰 부자로 지금까지 지나온 밭과 목장이 모두 마왕의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마왕 앞에 나아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마왕님,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냐? 마왕은 어떤 동물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동물로 둔갑하면 그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 무서운 사자로 둔갑해 보세요. 자, 잘 보아라. 사자로 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마왕이 주문을 외우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왕은 무서운 사자로 변했어요. 어떠냐? 이제 내 마법 실력을 알았겠지? 고양이는 커다란 사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과연 마왕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고양이는 아양을 떨며 말했어요. 그렇지만 마왕님, 사자로 둔갑하기는 쉬워도 작은 곳으로는 둔갑하기 어렵지요?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거야 더 간단하지. 어떤 것으로 변해볼까? 작은 쥐로 둔갑해 보세요. 자, 수리수리 마수리. 마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쥐로 변했어요. 쥐로 변한 마왕은 마루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으스댔어요. 내 실력이 어떠냐? 이제 내 마법 실력을 믿을 수 있겠지? 예, 하지만 정말 쥐로 둔갑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고양이는 갑자기 쥐에게 달려들었어요. 마왕님, 저를 위해 맛있는 먹이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니 쥐를 덥석 삼켜버렸어요. 그때 왕을 태운 마차가 성 앞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왕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임금님, 카라바 후장님의 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어 가십시오. 아니, 이 훌륭한 성도 카라바 후작의 것이란 말인가? 왕은 거대하고 웅장한 성을 보고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성은 본 적이 없네. 왕은 아름답게 장식된 성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왕과 공주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식탁 위에는 마왕을 위해 마련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요. 왕과 공주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왕은 식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카라바 후작, 내 딸을 신부로 맞아들이지 않겠소? 막내 아들은 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공주를 좋아하는 막내 아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곧 성대한 결혼을 올렸어요.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을 보며 고양이도 기뻤습니다.